안녕하세요. 최강립씨의 김소장. 네, 홍현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올해 네. 2023 수시 경쟁률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에 대해서 이제 크게 한번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우선은 전체 총계를 기준에서 봤을 때는 2022년도에는 이제 지원 인원이 46,831명이었어요. 네. 근데 올해 2023년도에는 48,815명으로 1,98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0.76포인트 네. 상승을 했고, 이제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건 일단 논술이에요. 논술이 이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고, 2022년에도 25,061명. 그런데 올해는 무려 26,553명.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92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초원이 1,984명이 늘었는데 그 중에 1,492명, 거의 1,500명이 논술이다. 논술이 다 있네. 네, 논술이 또 여기도 다 읽고 가죠.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진짜 논술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갖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술 입구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역전의 느낌. 그렇죠. 네, 일발 역전의 느낌은 논술밖에 없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특히 이 재수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논술러들이 네. 이제 주로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교과 전형. 요 지역균형 발전 전형은 2022년에는 2,671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8.09, 8대1 정도. 그러면 올해는 비슷합니다. 2,740명으로 한 69명 늘었어요. 네. 경쟁률도 거의 비슷하죠. 8.15니까 거의 그냥 8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갖췄다. 이 종합전형을 좀 보시면,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은 13,495명이었는데 2023년 보시면 13,451명. 네, 줄었죠. 네. 마이너스 44.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줄었다 보기도 그렇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동일하다. 왜냐면 경쟁률이 그냥 16대 1이냐와 15.6의 1이다. 뭐 15대 1? 그렇죠. 뭐 큰 네.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다. 이거 이외에 이게 뭐 고른기의 전형이나 뭐 실기 실적, 그 다음에 뭐 이제 정원의 전형들을 이제 다 도합 합산하면 아까 얘기한 전체적으로는 1984명이 늘었고, 경쟁률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25.67이었는데 26.43으로 거의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한양대는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이 모집하는 형태나 어떤 그런 부분에 독자적인 어떤 형태를 띠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도 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요 정도 사이즈 나오는 것 같아요. 매년 그렇게까지 많이 네.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대신 어떻게 보면 저는 대신 한양대에서 얘기할 때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정의. 그러니까 그거에 되게 특화된 애들. 교과는 정말 내신만 잘하는 애들. 네. 어떻게 보면은 한양대 교과를 쓰는 애들의 거의 제가 보는 7, 80% 이상은 서울대를 다 쓰는 애들이에요. 뭐. 그러니까 서울대 직위원 입고로 한양대가 거의 겹치는 애들이 50%가 넘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그 다음은 최상위권 중에서 위에 있는 학교를 종합전형을 못 쓰는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한양대가 다 1번입니다. 아니,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과는 교과만큼은 거기 영역에서 최정예 멤버들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한양대 이 지역균형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를 보면 평균 컷이 1.3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 되게 교과 네. 추천해 보면 1.5, 그래도 1.7, 1.8, 왜냐면 최저가 또 걸려있고 그렇죠. 하니까. 근데 여기는 네. 그런 게 최저도 없으니까. 아예 1.0, 1.1, 1.2, 1.3이야. 그러니까 최정예야. 다만 그 중에 수능을 안 보거나 수능 체제 못 맞춘 애들. 그쵸. 그게 집단의 게임이야. 그러니까 완전 최정예죠. 종합도 보세요. 아까 얘기한 이제 종합 성취도, 뭐 독자적인 노선, 네. 이런 거에만 이제 딱 특화되어 있는 애들을 뽑잖아요. 그러면 뭐 특목도 유리하지만 일반고 애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되게 한정적으로 단편적으로 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단편적으로 잘하는 애들한테는 한양대가 또 되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최정예. 오늘은 얘기 안 했지만 정시도 제가 볼 땐 정시에서는 나름 이 부분에서의 또 정예 멤버들. 왜냐면 그 정도 학교를 쓰는 정시 라인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다 정예들만 좀 모여. 특공대가 모이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딱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한 26.43, 그러니까 26대 1 정도의 이 경쟁률을 올해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우선은 이제 지역균형부터 좀 보면은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이제 화학공학과입니다. 화공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던 거는 이제 교육공학. 증강폭은 당연히 이제 화공이 이끌었고요. 네. 가장 많이 하락한 학과는 이제 생명공학이었어요. 의외다. 그러니까 생명공학은 진짜 이게 약대 때문에 좀 많이 피해봤죠. 네, 네. 피해를 봤다고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냥 그 밑에 있는 애들, 정말 생명 가고 싶은 밑에 있는 애들한테는 정말 기회의 땅이 됐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볼까요? 우선은 1등한 게 화공이죠. 네. 화공 모집 인원이 6명. 근데 올해도 6명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 40명이 지원했어요. 40명이. 근데 올해 153명이 지원. 거의 4배. 그러니까 경쟁률이 25.5가 됐고 증감률만 해도 4배, 18.83이에요. 원래 6.67이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뭐 한양대에서 이제 전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전장, 이제 화공, 화학 계열, 그다음에 이제 기계 계열. 뭐 취업 깡패, 그렇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 뭐 극상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위치를 최근에 또 화학계통이 많이 또 이끌고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차지했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주로 예, 공과, 자연과, 공과, 또 공과. 지금 얼추 계산했을 때 여기까지가 지금 10번 같은데 넘버 10? 맞나요? 하나, 둘, 네. 셋, 다. 뭐 대충 맞을 것 같아요. 10번까지 봤을 때 그래도 인문계열보다는 이 자연계열, 공과계열에 있는 학과들이 경쟁률상 훨씬 더 높은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사회과학이나 관광학부는 솔직히 인문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진짜 빼면은 지금 교육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사회학과,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게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이 정도를 빼면은 이제 순수한 우리가 얘기하는 인문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학과들이 이 경쟁이 매우 높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도 우리가 한양대가 공학계열에 훨씬 더 선호도가 높고 인기가 있고 전통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단순 교과적인 건 아니에요. 가장 낮았던 학과는 이제 교육공학과. 교육공학과는 똑같은 3명씩인데 2022년에는 26명이 지원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13명으로 반토막났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이제 마이너스 4.33 정도고, 여기다 한번 쭉 살펴볼까요? 살펴보면은, 자, 공과, 그죠? 공과. 네. 공과 찾아보기 힘드네. 공과가 4개고, 나머지가 다 뭐 생애가, 그렇죠. 인문, 정책 같은 전부, 문과계통 학과들이. 그러니까 문과계통 학과들이 확실히 조금 인기가 좀 낮다? 근데, 보시면 알다시피,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훨씬 많이 줄었어요, 다. 그러네. 그러니까 요것도 저는 나중에 한 번 더 우리가 분석해 볼 만한 좀 재미난 요소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인문계통 애들 입장에서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줄었어. 그럼 왜 줄었을까? 그래도 한양대인데, 아무리 한양대가 공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양대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착안하는 건 뭐냐면, 아까 입결 얘기했었잖아요. 네. 한양대가 입결 기준 했을 때는 진짜 어마무시한 입결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1.0, 1.1, 1.1, 1.3, 1.4 라인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문과계통에 있는 애 중에서 한양대를 쓸 수 있는 애들이 1등급은 1등급인데 1등급 초반인 애들이 없다는 소리겠구나. 기존 2022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문이과 통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누구한테는 더 좋다, 누구한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확실히 이과, 문과 순으로 성적들이 이렇게 널려서 퍼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1등급도 1등급에서의 1, 2등은 다 이과. 그치. 그리고 뭐 3등 하나 문과, 4, 5, 6등 다시 이과, 뭐 7 문과, 8, 9 다시 또 이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과 애들이 한양대를 쓸 수 있는 그 허들이 여기는 다른 게 아니라 수능 최저가 아니라 작년 입결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입결을 갔는데 내가 안 돼. 짜증나. 그치. 겁나 열받아. 네. 거기에 최저도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나 떨어져. 이거 쓰면 안 돼. 그래서 피한다. 그러니까 진짜 쓰는 애들은 1.3이래. 이런 애들. 아까 얘기한 정말 최정예. 그 최정예끼리의 5대1, 4대1 싸움을 하니까 팍 터지는 거야. 다른 데에 호수가 없네. 10대 1이 아닌 거야. 여기는 호수가 없고 실수네 진짜. 그러니까 경쟁률이 줄어든다고 해서 어떤 그 입시 결과의 변동이 그런 것도 아니야. 다만
내년에는 이걸 보면은 애들 입장에서는 경쟁률 때문에 한두 명 더 늘 수 그렇죠. 있겠지. 왜 이렇게 낮아? 하지만 알고 보면 1.2인 거지. 이런 사람들이 이러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양대 교과 전형에서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우리가 해석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양대는 쓰실 때 당연히 뭐 이 입결을 참고를 해야 되지만 그렇죠. 허용폭을 조금만 두세요. 왜냐면 실제로 모든 대학들이 입시 결과를 되게 70%에서 75% 컷 정도로 보여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요 정도 컷을 보여줘요. 네. 요 정도 컷을 보여주는데 이 컷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엔 뒤에 있는 몇 명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100% 컷까지는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5% 컷이 예를 들어 1.3이야. 그럼 우리는 이 1.3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6이야. 그러면 와 0.3 차이 나거든? 못 쓴단 말이야. 애들 심리적으로. 하지만 뒤에 있는 100%까지 계산했을 때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몰라. 왜냐? 여기는 충원율이 돌잖아. 많이 돌죠 여기. 충원율이 세 개 대학이 돌잖아요. 아 옆에도 있다니까요. 옆에도 네. 있어. 옆에도 네.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은 다섯 최소 개야. 두 개. 네. 하면 5개의 네. 대학이 충원율로 돌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 그렇죠. 참고해야 되고 공학 계열은 미칩니다. 공학 계열은 이 위에 뭐 천상계에 네, 그렇죠. 의대 네. 있고 약대 있고 카이스트, 딜시트, 유니스트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한양대랑 성균관대, 서강대 라인이 생각보다 충원율이 돌아요. 맞아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 그러면 나머지 25%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 그래서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 1.6. 물론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90%야. 그렇지. 하지만 100% 아니잖아. 어. 그럼 써. 한 장 쓸 수 있잖아. 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 증강 비율은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압도적이죠. 화학공학과가 기존에 비해서 4배가 늘었어요. 인원이.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한 10명에서 20명 이내 안팎이다 보니까 중감률이 5포인트 이상 증가한 학과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증감률로 봐도 주로 공과 계열 학과들이 좀 눈에 많이 보이죠. 위에는.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고. 하락되는 학과들 보면 대다수 위에서부터 보면 뭐 공과 계열 생명공학 있지만 4번 뭐 사회과학 뭐 4번 인문과학, 정책과학, 4번 정책과학. 아무래도 위쪽 라인은 대다수가 다 일반 인문계열, 사회계열 학과들이 좀 많다. 요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 뭐 자연과학이 물리는 뭐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학과니까. 근데 조금 다만 요런 거는 좀 특이한 거예요. 미래자동차공학과 원래 굉장히 주력 지역인 학과인데 이게 한양대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자동차 학과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줄었다? 아니면 작년도 그 경쟁률 보고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감안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네. 이런 부분에서 또 여기는 나름 또 최정예들만 또 그렇죠.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이 있고, 이제 미래자동차공학과는 요 밑에 라인에 국민대 자동차학과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계열에 또 유명한 학교들이 있어서 좀 분산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좀 적용됐을 거다. 다음 이제 일반 종합 전형에서는 생명과학이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낸스 경영이 가장 낮았습니다. 다음 증감폭에서는 의료학과 자연계열 증감폭이 굉장히 올라왔고 에너지공학과가 이제 증감폭은 이제 떨어졌어요. 네. 요것도 보시면 일단은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12명, 13명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거의 비슷하다 치고 465명이 원래 2022년에 지원을 했었는데 2023년은 582명. 그래서 38.75라는 매우 높은 경쟁률이었는데 불구하고 올해는 1등을 차지했어요. 무려 44.77. 그러니까 종합인데 44.77이다. 꽤 높죠. 증감률 포인트는 6.02포인트 증가를 했고, 여기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 공과, 그 다음에 의과, 그 다음에 공과, 자연, 공과, 자연 보시면 주로 자연 공과 계열이 확실히 경쟁률이 높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리고 한양대에서 인문계열에서는 교육학과가 가장 인기가 높다. 뭐 요것도 우리가 네. 교과 전형하고 교과하고 매칭해서 똑같네요. 봤을 네. 때 볼 수 있고,
일단은 뭐 전체적인 경쟁률은 평균적으로는 한 25대 1 정도의 경쟁률 정도 라인. 그러니까 30대 1이 넘어가는 경쟁률을 갖고 있는 학과는 딱 3개 학과밖에 없습니다. 올해 보면. 그리고 전부 자연 공과였고요. 의과도 꽤 높죠. 36명에 올해 39명이 하는데 916명인데 950명. 25.44포인트가 24.36포인트. 네. 마이너스 1.09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 뭐, 대동소이 하다. 뭐, 의대 쓰는 애들이 다 거기니까. 그리고, 조금 재밌는 건 이제 철학과. 아, 여기서 철학 좋아하는 애 있네요. 요즘 철학과 인기가 높아. 철학과가, 진짜. 4명 모집이야. 심지어 4명인데 99명이 2022년에 지원을 했고, 올해도 용자 96명이 지원을 했다. 역시 철학과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철학의 미래가 밝아지나? 우리나라 철학계의 미래가 제일 밝습니다. 진짜 철학을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공부하려고 하는 우리 문과 학생들이 많다는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저는 좀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사학과 우리가 얘기하는 이 비극의 핵심 문사철의 사자이기 때문에 철학과 사학과 화이팅하게 바란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일반 인문계열에서는 그래도 교육 관련 학과들, 뭐 요런 학과들이 좀 강세를 그나마 띄고 있다. 여기도 보면 요런 학과들. 가장 낮았던 학과는 올해 8.47의 경쟁률을 가졌던 이 파이낸스 경영학과. 네. 똑같은 15명인데 174명이 127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공학과. 앞으로는 원자력공학과가 분명히 조금 더 인기가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존과는 반대적인 정책들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긴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튼 자신들의 취업 시장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이제 8.75 정도의 경쟁률. 근데 작년에 비하면 좀 줄었죠. 작년에는 10.63이었는데. 그러니까 15명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미래자동차학과도 같이 좀 줄었다. 많이 줄었어요. 미래자동차 171명이 109명. 원래 미래자동차 공학과에 쓰는 애들이 매우 우수한 인재들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우수한 인재들이 아무래도 의학 계열로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자동차 이외에 항공 계열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동차 항공 계열 쪽으로 특화해서 또 넘어가서 분산되는 효과를 갖고 있는 애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한양대는 솔직히 이런 걸 떠나서 공학 계열 전체가 거의 다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학과를 쓰던 그 부분이 분산돼서 나눠졌을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일단은 뭐 경쟁률 증가한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공과 계열들이 위에 되게 많긴 한데, 요 밑에 라인을 보면 공과 계열보다는 대다수가 일반적인 인문 계열, 사회 계열 학과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뭐 요런 것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증감 비율만 기준했을 때는 우선은 이제 생활과학의 의료학과가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늘었죠. 27명이 늘어서 12.5에서 19.25포인트 상승을 했고, 그 다음은 이제 공과에서의 전기 생체 공학부의 이 바이오 계통이 300명이었는데 407명으로 무려 107명이 늘어서 33.92로 6.64. 그리고 2등. 그 다음 3등이 자연 똑같아요. 생명과학. 얘는 6.0이 증가를 하는 465명, 582명이니까. 확실히 요즘엔 이 바이오 생명 쪽이 대세긴 하군요. 네. 생명계통이 앞으로 한 몇 년은 계속 이렇게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최근에 느끼는 거는 지금부터 이제 생명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빡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슬슬 시장성이 포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번 포화가 되고 줄어들었다 다시 들어오는데, 그렇죠. 지금 흐름이 너무 위 고점을 다 찍었어.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올 타이밍이 되는데, 요때 이제 아무튼 약대가 생기면서 지금 분산이 되긴 그렇죠. 했는데, 이건 분산이 된 거지. 그렇다고 생명공학 계통이나 생명 관련 학과 쪽의 시장성이 계속 더 넓어진다고 보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 국내에서의 생명 관련되어 있는 이 시장이 되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요런 정도로 우리가 한번 쓱 살펴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증감비를 가장 높았던 거는 에너지공학과하고 요 스포츠 산업과학과의 스포츠 계통. 네. 요게 13포인트 이상 다 떨어졌습니다. 에너지공학과가 220명, 그리고 스포츠 산업과학부가 245명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100명 이상씩 줄었죠. 140명, 141명.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거 같아요. 왜냐면 작년 경쟁률이 너무 높았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또 쉽게 접근하기 그렇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니까 너무 경쟁률에 계속 현혹된다라고 하는 게 근데 어쩔 수 없나 봐.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학교를 봤는데 확실히 작년도에 높았던 학과가 올해는 조금 떨어지고 그런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한양대 종합전형도 대체적으로는 뭐 증감 비율이 그렇게까지 일반적인 학과들이 다 높은 것보다는 좀 떨어진 학과들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죠. 근데 뭐 저는 뭐 이 정도 포인트와 이 정도 인원은 뭐 이 정도 학교 라인에서는 뭐 거의 그렇죠. 소유하니까. 이제 논술 전형은 우리가 그냥 재미로 보니까 그렇죠. 보면 가장 높은 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었고요. 낮은 이제 식품 영양. 그 다음에 증감폭 상승은 사회학과, 그리고 하락은 간호학과였어요. 일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네요. 세 자리야. 5명 모집을 하고 있는데 1197명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무려 1406명이 지원을 해서 적립률이 281.2. 경쟁률이 두 자리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논술이 2만 거의 만 5천명 정도 이상이 지원을 한 거잖아요. 워낙 많이 지원을 했으니 뭐 그 인원들이 나름 분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조금 전 특이한 건 뭐냐면 한양대가 공과 유명한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논술 전형으로 봤을 때는 역전이죠. 인문계열 학과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공과 계열이 지금 제일 높은 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고 그 다음 맨 밑에 요 라인 정도예요. 근데 요 라인 보세요. 일단은 177.88, 그 다음에 149.60, 129.53, 117.67. 나머지는 전부 다 문과계통. 이런 이유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정도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문제가 진짜 없는 거예요. 한양대가. 논술 문제가, 자연계 논술 문제가. 두 번째로는 그냥 한양대 쓸 바에는 어차피 논술이잖아요. 그냥 위에 있는 거나 옆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그냥 대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겠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왜 문과 애들이 많이 지원했을까? 찰저가 없어요. 원래 논술에서 가장 그치, 최저지. 근데 얘네가 찰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작용했어요. 그럼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논술 쓰는 친구들이 최저를 맞출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데를 쓰겠다? 그 위쪽으로 도망가는 건가? 아니면은 저는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한양대 논술에서의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애들이라고 한다면 수학은 이미 저는 거의 정점 찍은 애들이라 보니까 당연히 더 위에 있는 학교를 노리거나 아니면은 저는 그냥 의학계열 논술. 어차피 6장밖에 안 되니까. 한양대를 안 쓴다라는 거는 일단은 서강이나 성균관대에서 대체로 한 장 정도를 아마 썼을 것이고, 그 다음은 여기 정도 쓸 정도면 의학계열을 썼겠죠. 아니면 약대를 썼다거나, 뭐 치의대를 썼다거나, 한의대를 썼다거나. 이제 그 정도의 논술을 쓸 수 있는 애들이 수학의 정점이니까. 그 수학의 정점인 애들끼리 했을 때는 굳이 내가 여기 쓰고 떨어지면 그냥 정시까지 갈 건데, 그리고 얘네들은 또 정시까지도 생각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한양대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학과가 아닌 학과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그럼 오히려 여기를 쓴 한양대에서의 이 자연계열 논술러들은 찰조가 조금 부족한 애들. 얘네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기가 기회지죠. 여기는 좀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건 52.29의 경쟁률을 보여준 이제 식품 영양. 그 다음 이제 화학. 여기도 쭉 보면, 여기는 주로 자연계열 학과들이 확실히 경쟁률이 낮은 학과의 포지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네.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볼 때는 뭐 뽑는 인원도 뭐 적은 것도 적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일단 얘네는 논술에서 대체가 될 만한 학과들. 일단은 이 의학계열을 무시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증가한 포인트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이제 사회학과. 문과 계통들이 진짜 많이 이끌어왔어요. 그러니까 기존보다도 문과 애들이 훨씬 많이 지원들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틀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진짜 이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반수생, N수생 애들이 엄청 썼을 거야. 그렇겠다. 내가 보는 거는 진짜 딱 요 라인. 권동국수, 국숭세단. 요 라인에 있는 애들 중에서 반수 N수생들이 진짜 눈술 그냥 특히 문과 애들 그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이 딱 써보는 거지. 최저도 없겠다. 떨어지면 어때 하면서 붙으면 그거밖에 없어. 그거 이해는 이거는 해석이 안 돼. 그러네. 이제 증가폭에서 지금 하락폭은 몇 개 없지만 보면 아무래도 공과계열 학과들 간호학과도 좀 눈에 보이고요. 중간중간에 뭐 인문계열에서는 사범계열이 있다 하지만 사범계열도 보면은 전부 다 수학교육 보면 다 자연계열 학과들이에요. 지금 얘 하나 빼고 다 자연계열. 그러네. 전부 다 자연계열. 예. 뭐 정보 시스템이 상경계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냥 시스템 정보 공과계열 속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연계열 애들한테는 확실히 이 논술에 대한 대체제가 많다. 그렇죠. 정시도 있을 수도 있고 같은 논술에서도 학과적으로는 더 위에 있는 학과 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꾸로 저는 오히려 여기를 조금 못 쳐다보면 여기가 위라고 생각했던 논술하는 애들이 오히려 상향을 쓸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겠느냐. 여기를 오히려 했다. 최저도 없겠다. 그렇죠. 네, 최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건동홍수, 그 친구들이 국숭세단의 공과로 특히 거기 이제 N수생 반수생 애들이 그렇게 썼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 충분히. 이게 현역생들이 쓰기에는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한양대를 이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학교는 아니지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독자적으로 구축해 놓은 입시 전형들에 대한 평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한양대를 노리려면은 되게 맞춤식으로 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어느 학교하고도 어느 정도 끼워 맞출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는데, 물론 한양대도 있어요. 근데 한양대는 이미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전형 노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합화시켜서, 조금 더 한양대스럽게 조금 더 매칭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해놓으면, 그 부분에서 분명히 좀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으니, 한양대는 좀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정말 자기가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특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얘는 아니면 아예 그냥 등급을 쫙 일로 만들어 버릴까? 교과만 아예 교과만. 뭐 아니면 활동이면 진짜 아예 활동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일반 수시 쓰는 친구들, 수시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의 형태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확실히 한 우물만 판 친구들을 더 선호할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양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우물만 잘 판 친구들이라면은 한양대를 한번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양대 편은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밑에 있는 이제 탑 10의 마지막 이 10라인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중경외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선은 중경외시를 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요 라인에 원래 있었던 학교 그쵸. 이화여대. 이대. 그쵸. 네, 다음 시간에 저희 이화여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경외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도 저는 그러네. 진짜. 그러네. 이대를 생각 못했네. 다음 시간에 이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강 스카이모가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의 김소자.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